과목별로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제일 잘하는 과목 하나씩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일 점수 잘 나오는 거. 학습법. 네, 학습법. 뭐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지금 고등학교 입학을 이제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학습법이 뭐 꼭 나눠지지 않아도 같은 수학을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나만의 나는 학습법. 이런 과목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었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한번 알려주고 싶다 하는 거, 자신 있게. 일단 저는 수학에 대해서 이제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같이 방학 같은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답지를 보지 않고 이제 끝까지 이제 풀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리게 되면은 주변의 수학 선생님들한테 이제 도움을 이제 정해가지고 힌트만 달라고 해서 네, 그걸 받고 이제 최대한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혼자서. 제가 이제 전공이 수학인데 대체로 보면은 수학을 풀다가 잘 모르면 답을 본단 말이죠. 그럼 절대 본인의 어떤 사고력이나 이런 수학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창엽이 학생처럼 끝까지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하고 아니면 뭐 동료 친구들한테 또는 선생님한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어떤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고 본인이 스스로 계속 풀어나가는 거. 저는 좋은 학습법을 생각합니다. 학기가 시작하면은 이제 또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방학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기 중에는 바쁘니까 답부터 봐야 되고 이런데 지금은 끝까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특히 수학은 그렇거든요. 예,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예, 좋습니다. 서진이 학생. 저는 그 영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단어를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고등학교 입학하면 일단 어차피 마지막 관문은 수능인데 그 수능의 단어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일단 단어에 대한 그 준비를 미리 해둬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문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문이 있으면 이 고등학교 내신 지문에 이제 다양한 지문들이 나오는데 그 지문별로 구분을 나눠서 문법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적절하게 해놔야 그 이제 내신에서도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 이번에 이제 수능이 영어가 좀 어려웠다 했죠. 유일하게 이제 뭐 역사면 국사하고 이제 영어가 절대 평가잖아요 수능에서. 그런데도 이번에 영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질 정도였는데 아무튼 이 시기에 이제 영어 단어 공부, 그 다음에 문법을 적절하게 공부해 두는 게 고등학교 가서 수능 문제라든지 또는 그 학교 내신에서 어떤 지문을 보고 뭐 풀이해야 되는 영어에 조금 자신감이 설 수 있다. 그 사실은 또 고등학교 가서 다시 막 단어를 어떻게 뭐 암기하고 뭐 여러 가지 지문을 보는 것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시간 있을 때 많이 이렇게 보고 이제 암기해두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 유리 학생, 국어? 예, 저는 과학. 이번엔 과학.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사실 과학은 고1 통합과학 과정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중학교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냥 고1 내신을 자기가 잘 따고 싶다. 그러면 사실 중학교 때 공부했던 교과서를 한 바퀴 돌리면서 다시 자기가 좀 1학년 같은 그 중학교 1학년 과정 같은 경우는 거의 기억에서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채워나가면서 복습을 하면 진짜 고1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가 2028 대입 한번 얘기할 때 이제 앞으로 통합사회, 통합과 수능에 이제 과목으로 바뀔 때 그 내용의 70%가 중학교 과정이라 했거든요. 아마 2022 개정 교육 과정에도 아마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는데 유리 학생 말은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은 중학교 교육 과정하고 많이 겹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의 과학 교과서를 한 번 더 충실하게 한번 훑어보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그럼 유학생도 그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인 내신 통합과학을 그리고 1학년 때 또 이 내신 성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통합사회도 그럴 거고, 그죠? 통합과학도 그렇고 중학교 교육 과정을 교과서를 한번 훑어보는 게 고등학교 와서 많은 도움이 된다. 좋은 팁을 준 것 같아요. 정성인데.
1학년 지금 이제 마쳤는데 세 분이 마쳤는데 고교 첫 학기 때 이제 우리가 제일 알차게 보내려면 뭐 다른 뭐 특별한 준비가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창입니다. 일단은 바뀐 이제 학습 환경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저희가 다른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등급 컷이 되게 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막 애들이 학습 환경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3월에 입학하게 되면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제일 먼저 고등학교 첫 시험으로 치게 되는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점수에 너무 연연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만약에 점수를 잘 받았다 해도 이 점수가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점수를 못 받는다 해도 거기서 이제 자기가 뒤에는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낮게 받은 거에 대해서 더 높게 올린다는 그 생각을 해야 그 자신의 점수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께 나중에 또 질문할 수도 있는데 방금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3월에 첫 모의고사를 치고 안 하면 안 되겠다. 또 한간에 어떤 뭐 미신 같은 게 뭐냐면은 3월 모의고사가 끝까지 간다. 뭐 이런 그 기괴한 어떤 그런 미신 같은 거 있는데 그거는 저도 절대로 믿지는 않는데 좋은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3월 그러니까 고1 때 중간고사를 치고 내가 생각했던 만큼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중도 포기하려는 학생들이 있죠.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내신을 포기. 네, 그런 애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혹시나 이제 만약에 지금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왔어 3월 모의고사 갑자기 안 나왔다. 아, 큰일 났다. 3년을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또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중간고사를 쳤는데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다. 나는 이제 끝이다. 뭐 차라리 중도 포기하고 금중고 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면. 그 점수가 안 나오면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 환경 뭐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일단 절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자신의 공부법을 일단 바꾸는 게 만약에 점수가 안 났을 때는 저도 점수가 안 났을 때 공부법을 한번 바꿔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시험에서는 공부법을 바꾼 그 이후 점수가 잘 나와서 일단은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온다면 공부 방법이나 공부 환경을 바꿔보는 게 일단은 전 적당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과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특정 과목에 내가 상대적으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으면은 왜 안 나왔는지 이 과목을 학습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인데 네. 저도 3월 모의고사가 제가 친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성적이 낮았었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친 다음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사실 가면 갈수록 이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결국에는 보이게 돼 있고 특히 이제 야자 시간 잘 활용해가지고 내신 공부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공부도 같이 해나가면 충분히 1학년 때 이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새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는 지나치게 첫 학기에 첫 시험에 약간의 내 기대치에 만족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오히려 그거를 발판 삼아서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게 뭐 아까 이제 윤우 학생 마지막에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진로를 1학년 때 정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이게 진로가 정해질 텐데 내신과 이 수능 대비를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한 학습 부담이 꽤 클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랬을 때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떤 방법,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세 분 중에 있으시면 그렇게 이제 내신 따로, 뭐 수능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사실 버겁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학교에서 이제 그 내신 그렇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수능하고 연계되어서 출제되면은 뭐 사실은 수능 따로 뭐 내신 따로 갈 필요는 없는데 또 아마 또 그렇지 않는 것들도 있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 해주면 이렇게 공부해라 그래도 일단은 저는 일단 내신이든 수능이든 어느 한계를 일단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일단은 만약에 학기 중이면 일단 내신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신 기간이 아니라 뭐 방학이나 이럴 때는 그때 이제 수능 공부를 해도 저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을 위한 공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어느 시기, 예를 방학이나 방학 때. 또는 중간 기말고사 끝난 시점에는 조금 수능에 조금 더 집중할 수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뭐 내신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뭐 좀 중상위권 대학 가려면은 그렇죠. 수능 최저 등급도 네, 맞춰야 되고 대학이니까. 하니까 뭐 수능만 또 공부해서도 안 되고 또 내신만 관리해서도 힘들다. 아무튼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건데 아무튼 나름대로 어떤 학습법을 네, 본 것 같습니다. 잘 예.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제가 할까요? 예.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2학년 가면은 이제 자기 진로와 관련된 이제 과목 이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진로 설계가 돼 있나요? 일단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목표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2, 3학년 때 이제 진로 과목 같은 거는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학과에서 권장하는 과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리나 그런 과목들을 이제 2학년, 3학년 때 중점적으로 그럼 나중에 이제 큰 공을 가기 위해서 또 그 관련된 과목 이수 기회가 생긴다면은 또 이수할 그런 생각도 있나요? 예, 그게 요즘 이제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이런 과목을 추가 이수를 하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가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 서진 학생. 저는 일단은 2학년 때는 일단 물리, 화학, 생명 이렇게 듣고 3학년 때 이제 진로 과목 중심으로 듣는데 저는 일단은 메디컬 계열을 진학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학년 때 일단 네, 물리, 화학, 생명 그거에 대해 일단 저는 아무튼 나의 진로 진학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려고 나름 계획이 서 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유리 학생. 저도 같은 계열이어가지고 저도 물리, 화학, 생명을 하되 이제 3학년 올라가서는 화학, 생명 위주로 가려고 설계를 해놨습니다. 혹시 우리 창엽 학생한테 묻고 싶은 거는 큰 공을 내가 진로를 이렇게 정한 어떤 계기가 있나? 그냥 어렸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각종 대회도 참가하게 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그럼 된 지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코딩이나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있나요? 예, 학교에서 이제 정보라는 과목이 과목이 있으니까. 있는데 거기서 혹시 뭐 외부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곧 그러니까 고등학교 제가- 들어와서는 그 대회 중학교 때는 이제 대회 같은 거 나갔는데. 네. 예, 아무튼 이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난 뒤에 개인적인 어떤 진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설정되면은 2학년 때 과목을 이수하는데 개인 어떤 교육과정 이수 트랙이 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도 고등학교 가기 전에 자기 진로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있고 특히 늦어도 고1 1학기까지는 본인의 진로가 결정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그 진로 설정이 언제쯤 했는지, 뭐 중학교 때인지 아니면 고등학교 들어와서인지 또 궁금한데 어떻게 유학생부터 말씀해 저는 이제 주실래요?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곧 그런 거는 사실 는 아니고 아니고. 예, 사실 제가 이제 과거를 떨어졌다 보니까 아. 그쪽에서 이제 네. 좀 에너지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아, 진로가 바뀐 케이스입니다. 그렇다. 여기 서진 학생. 저는 중학교 때는 그 공대 쪽을 생각을 했는데 음. 고등학교 올라와서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 의료 계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오히려. 네. 저도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진로가 많이 바뀌었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이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 새 학생이 이 네. 진로에 대해서 조기에 이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제가 주말은 보통 어떻게 보내시는지도 궁금해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의 주말 생활. 일단 네. 토요일에는 이제 네. 9시까지 학교를 가야 돼서 점독반, 네, 학교에서 점독실반. 몇 시까지? 9시까지가 갔어? 몇 시? 6시까지 끝나는 시간은? 이제 오후까지 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아. 점심만 먹고 가는 애들도 있고 오전만 하는 애들도 있고. 아, 네. 네, 토요일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일요일도 이제 최대한 늦잠을 자지 않고 이제 최대한 빨리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말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시간대라서 이 주말을 잘 활용하는 게
그럼 일요일은 집에서 주로 스터디 카페에 가서 스터디 아, 카페. 스터디 카페. 서진 학생. 저는 일단 저는 중학교 때 굉장히 그 평일하고 주말에 기상 시간이 달라가지고 아, 일단 고등학교 와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일정한 생활 패턴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 가기 위해서는 평일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고등학교 가서도 주말에도 일정한 그 생활 리듬을 맞춰야 그 학습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중 그다음 주말 할 것 없이 본인의 똑같이. 개인 생활은 조금 그 생활 패턴을 조금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나요? 그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요. 어. 아유 대단하네요. 아이고.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말에는 저는 이제 몸이 좀 많이 약한 편이어가지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건강을 조금 생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중에 너무 잠이 부족해가지고 주말에 어느 정도 잠을 채우기도 몰아자기. 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주말에는 특히 자기가 주중에 못했던 공부 같은 거 이제 주중에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밀린 공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이제 틈날 때마다 주말에 조금씩 하는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주말을 여쭤본 이유가 이제 사실은 고등학생 때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주말에 뭘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물어봤는데, 뭐 좋은 예. 시간을 보낸다든지. 네, 스트레스 방법이 있다면 뭐 딱 어떤 건지 여기 그냥 저는 바람을 쐬러 나가고 어디로 바람을 쐬러? 그냥 이제 주변에 산책하면서 아. 돌아다니긴 하는데 이제 학교에 있으면 갇혀 있는다는 느낌을 아, 많이 그렇죠. 들어가지고 아. 이제 밖에 나가면서 그냥 공기 한 번 쓰면 머리도 또 맑아지고 그래서 그 기분이 좋아서 아주 모범적인 답입니다. 네. 저는 만약에 스트레스 해소를 하면은 일단 전 친구들과 굉장히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뭐 체육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뭐 앉아서 쉬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뭐 축구나 뭐 야구 이런 걸 몸을 운동을 통해서. 하는 게 그래야 뭐 머리도 맑아지고 뭐 나중에 공부할 때도 스트레스 해소돼서 더 잘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교 내에서 이거 다 이루어지는 거네요? 스트레스 뭐 점심 해소. 시간이든 뭐 습식 시간이든 그쵸? 시간 나면은 운동을 한다는 아, 거죠. 좋네요. 창의. 네. 이제 저 그때 보통에는 서진이처럼 농구나 축구하면서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지만 시험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살짝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숨 자는 게 멍 때리는 생각보다 방법도 있을 거고. 그날은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피로 회복 네. 이게 최고죠.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동아리는 자유롭게 다 가입을 했었죠. 예. 동아리 소개도 한번 해주고 그 예비고 아이들이 오면은 동아리 뭐 가입이나 이런 때 뭐 혹시 뭐 팁을 줄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을 해서 전 들어온 건데 이제 저희는 지원시거든요. 저희 동아리 이름은 정보 동아리이고 이제 제가 이제 정보는 얘기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사실 그 제 좀 꿈에 대한 사연이 좀 있는데 이제 사실 제가 의사긴 의사인데 꿈이 프로그래머 의사여가지고 아. 의학 쪽에 이제 좀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서 제가 기여하고 싶다 보니까 그래서 정보 동아리도 함께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제 자기 진로하고 연계하는 게 동아리를 연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요즘에 자소서도 이제 적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걸로 자기의 그 진로를 드러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얘기했는데 이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기소개서가 좀 폐지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서 나의 진로와 관련돼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같이 이제 어필하면 좋겠다. 좋습니다. 동아리 서진아. 저는 일단 제 진로 희망하는 게 의료계열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생명과학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도 네, 생명과학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고 뭐 이런 탐구를 보고서 위주로 탐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동아리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영재학 같은 영재학급에 네. 그 별도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는. 네. 좋습니다. 우리 네, 저도 서진이랑 같이 영재 학급에 있는데 저는 일단 학기 초에는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 동아리 갈지 이제 영재 학급에 들어갈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영재 학급에 들어가서도 이제 제 진로와 관련된 이제
탐구나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교생활 이제 우리 예비고생들이 입학할 때 동아리를 선택할 때도 본인의 진로 진학하고 관련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아리를 선택해서 활동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배가 될 우리 예비고 학생들한테 응원 한마디씩 한번 하고 마치죠. 이제 고등학교 생활 많이 힘들 텐데 열심히 견디면 너네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꼭 지금 이 시간을 잘 견디길 바랬으면 좋겠어. 파이팅! 서진이 학생. 예. 그 3년이라는 뭐 짧기도 하고 긴 시간이지만 잘 이겨내서 항상 그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좋은 성적, 좋은. 네. 고등학교 들어와서 뭔가 시작하고 뭔가 정하려면은 이제 늦으니까 지금부터 확실히 뭔가를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 예. 이건 아, 오늘 새 학생 바쁠 건데, 그죠? 네. 지금 1학년 맞춰 네. 또 내일부터는 또 반가워하러 학교에 간다 하고 하는데 아무튼 새 학생 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것들이 본인이 원하는 곳에 우리 대학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강하고 또 교관계 또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아무튼 좋은 시간 고등학교 남은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같이 인사를 하죠. 네. 예. 같이. 우리 그 예비고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들이 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성공적인 고교 생활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로 하죠. 예. 네.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